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부사 첫 번째 유형아 변호사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 변호사, 대통령을 누님이라, 누나가 아니라 누님이라 부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조금 전 또 들어온 검찰발 속보부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거의 지금 이 시간대 매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영욱 편집장님. 자, 박 대통령 내일까지는 조사해야 됩니다. 주말에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호소라기보다는 네. 그건 압박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검찰이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를 19일 날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20일까지가 만료예요. 그러니까 19일 날 하고 이제 아주 늦어도 뭐 20일까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사실은 18일, 원래는 16일까지 조사를 해야 그걸 네. 정리해서 공소장을 쓸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 공소장. 그러니까 최순실 씨 공소장에 박근혜라는 빈칸이 너무 많게 되면 이 공소장 자체가 결국은 뭐 알맹이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려면 16일까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늦추는 바람에 네. 그러면 가장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냐? 그래서 검찰이 지금 18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공소장 쓰기 전날. 그렇게 되면 이제 18일 날 만약 조사하게 된다면 19일 날 새벽까지 이제 조사한 거 가지고서 공소장을 써서 19일 날 기소를 하게 되겠죠. 최순실 씨를.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면 18일까지 조사하라.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번만 불러라. 그래서 심지어는 뭐 다음 주쯤에 조사받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청와대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이제 무슨 수가 있어도 내일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검찰이 저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조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빈칸으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공소장에다가 네. 그래도 적고 여튼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네. 공범이다라는 네.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압박 외에 그냥 나오세요 외에는 할 수 있는 다른 압박 없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없죠. 사실 이게 지금 혐의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조사해도요,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요. 아, 오늘 조사해도 그렇죠. 모자라다. 예를 들어서 18일날 조사한다 하더라도 조사를 3, 4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적어도 1박 2일 이상을 해야 할 사건인데, 이런 경우에서 호환해서 조사를 하는 거였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 플랜 B로 가야 하는데, 플랜 B가 뭐죠? 플랜 B는 이제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느냐, 지시했느냐, 그걸 어떻게 적시를 할 것이냐, 그 문제죠. 네. 근데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압박 카드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까지 나온 증거들에 보면, 특히 안종범이랄지 정호성이랄지 그런 진술 자체도 그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안종범 전수의 수첩이랄지, 그다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랄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네. 공소장에 공범의 범위로 넣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공범의 범위로 넣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넣는 네. 건 방법인데, 지금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을 보고 방어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소가 되면요. 네. 일단 기록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록을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순실 씨랄지 변호인들이 거의 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좀 친한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을 입수해서 결국 그 청와대가 그걸 입수하게 되면 네. 어떻게 검찰에서 조사했는가를 낱낱이 알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죠. 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 공소장에 이름을 넣어봐야겠다. 지금 이 검찰의 입장에 답변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호위무사 유영아 변호사인데, 오늘 내로 입장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제 뒤에 오늘도 패러디 포스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삼총사,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 삼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호위무사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지금 맨 앞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이종근 실장님, 네네. 지금 누님이라 부른다, 대통령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정말 아주 오래된 인연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04년도가 왜 차떼기 정당으로 이제 한나라당이 욕을 네. 먹고, 박근혜, 당시 당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서 한나라당을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 그때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의 이 유영하 변호사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선수들끼리 말 돌리지 맙시다.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함을 질러댄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박 대통령 어떤 근거로 지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이게 딱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다라고 유영하 네. 변호사가 나중에 어떤 인터뷰에 얘기하는데요. 네. 남자는 한 번 주군을 맺으면 네.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을 맺어야 된다 하고 이제 이 아버지가 가르쳤다 하면서 2007년도에 왜 경선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명박 후보한테. 그러면서 또 많은 친박계 의원들이 또 이렇게 월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끝까지 남겠다. 박근혜 후보를 지키겠다 하면서 마지막 호위무사라고 최근에도 2016년도에 김포을에 출마하면서 스스로를 마지막 호위무사라고 부르면서 출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뭐 호위무사하는 건 좋은데요. 과거에 보면 이력들을 보면은요, 고영신 교수님 네. 막말 논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뭐 특히 뭐 문학하시는 분들한테도 소설가한테도 막말하고요. 소설가, 이회수 씨한테도 예, 관련해서 뭐 소설가뿐만 아니라 네. 본인도 사실은 검사를 그만둔 게, 저녁에 술집에 가서, 네.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장응을 받았다. 상을 받아가지고, 네. 180만 원이라고, 그 당시는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때 나온 그 액수로는 180만 원 상당의 그런 그 향응을 받아서 그걸로 그만뒀죠. 그리고 2004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이런 소설가라든가 또 여러 부분에서 막말을 많이 해가지고 막말의 대왕. 최근에는 뭐 더불어민주당에 뭐 막말의 대왕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새누리당 여당에서는 뭐 유영하 변호사가 막말의 대왕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말로 말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네. 최병우 평장, 저는 궁금한 것이 박 대통령 이렇게 서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 좀 굉장히 세게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선호를 하는지, 본인이 측근으로 두는지 보면은 과거에 한때 박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이해운 의원도 아우 박 대통령이 정말 유영하 변호사 정말 편애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편했다고 그러는 건 이제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박근혜 대표는 네. 사실은 한 번 오면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한 번 왔을 때마다 오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고 온 뒤에 여론조사를 네. 한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과 특히 이제 충청권 같은 데에서는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이 오가는 데에 3%포인트가 출렁인데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네. 3%면요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에 출마한 분들 중에서는 박근혜 대표를 어찌됐든 간에 모시려고 한번 오셔라. 하는데 네. 근데 자기 지역구에는 한 번도 제대로 안 왔는데 네. 유영하 변호사는 군포면 멀잖아요. 먼데. 근데 거기는 무려 3번씩이나 네. 가더라. 네. 그래서 굉장히 편애한다. 이렇게 왜 이해원 그랬을까요?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뭐 왜 그랬는지는 지금 분명치 않아요. 왜 그러냐 뭐 단순히 누님이라고 불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본인과 가까이 지냈던 분들을 보면 대개 이 경우 그 박정희 대통령과 무슨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영하 변호사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혹시 인연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검사 출신이고 200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정치를 계속 했었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여튼 누구 얘기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유영하 변호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한다. 또 뭐 이렇게 연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김강삼 변호사께서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또 조직에서도 좀 봐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요. 네. 왜 좋아하느냐? 그것은요. 가장 자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맹목적인 충성심을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네, 검찰에서도 맹목적인 충성심 좀 그래서 이제 강조해요. 검찰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말이 네. 많은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나이트클럽과 관련된 향응 제공으로 인해서 옷을 벗었다. 이제 그게 주로 뭐 검찰 내부에서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럼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데 와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와서 대통령을 만들자. 네. 그것도 검사 출신인데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네,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왜 그러면 대통령이면 뭐 대한민국 서해 일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변호사로 볼 때는 좀 중량감이 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임을 했을까라는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심이죠.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변호사가 웬만한 맹목적인 것이 아니면 변론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군요. 이성을 가지고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개인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개인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2007년도, 2010년도 대통령 후보 때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로부터 공격했을 네. 때 그 공격수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왜 자료 들여다보려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과거 이제 최태민 관련 의혹 대응도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오히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네.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 중에 제일 잘 속속들이 사정을 네. 잘 아는 변호사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그 보안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변호사를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결국은 민정수석 라인에서 청와대 팀을 꾸려서 이걸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을 중용하냐 네. 하는 걸 옛날에 제가 뭐 대표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본 적이 네. 있어요. 저희 기자들 눈에는 아, 저 사람은 영 아닌데 싶은데 그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튀는 사람을 이제 좋아하는 거죠. 튀는 사람? 네. 왜 그러냐면 맹목적 충성을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뭐 박근혜를 2004년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물론 천막 당사로 해서 당을 구해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즈음에 벌써 대통령을 만듭시다 이러면 눈에 띄었을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 튀는 사람들은 뭔가 이 모 아니면 도, 흐 아니면 백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윗사람의 눈에 띄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고영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배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신 트라우마.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믿던 사람한테 총탄에 믿던 사람은 총탄 네. 받지 않습니까? 그런 네. 배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네. 충성파들 네. 보면은 대부분이 충성파들 아닙니까? 네. 뭐 누님 하는 분이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네. 뭐 유영아 변호사도 변호사도 그렇지만 그렇고요. 네. 이정현 또 문고리 3인방 이런 분들은 뭐 박근혜 교회 신자 신도라 할 만큼 절대적인 충성을 받는 네.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그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이런 공식적인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비공식적인 걸 좋아하고 네. 자기하고 이 사적인 인연 정말 자기한테 모든 것을 거는 일편단심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 비공식, 사적인 것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유영하 변호사는 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잠시 얘기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근 노사실장님, 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네. 근데 대통령의 사생활이 어디냐? 네.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공인 중에 공인이죠.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은 국정 수행입니다. 네. 쉬는 동안에도 사실은 우리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돼. 제1의 공인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다 기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야 되는 2급 비밀은 사실 네. 국정 수행 때문에 국정 수행에 관련되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사생활이기 때문에 비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부적절한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 네. 그러면 앞으로 여성들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네. 그 사생활을 다 지켜줘야 되는데 사생활을 지켜줘야 되는 것은 사실 대통령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저 말을 왜 했을까 하면 지금 바로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뭐 병원에서 사적인 어떤 그 병원을 갔는데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뷰티 쪽 아닙니까? 네. 건강, 뭐 그런 또 이런 어떤 미모 이런 네.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안티에이징,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그런 어떤 사적인 병원을 통해서 이 시술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다. 이렇게 지금 옹호하려는 어떤 자세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 안티에이징 얘기는 우리가 잠시 뒤에 해볼 텐데요. 자, 유영하 변호사 말말말 짚어볼게요. 앞서서 저희 패널 분들께서 다 좀 짚어주셨는데, 자, 대통령으로 만들자 2004년에 벌써 그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자, 전쟁에서 졌는데 장수가 살기를 바란다니 투항 같은 건 안 합니다. 네, 사내가 주인 한번 모셨으면 끝이지. 이렇게 맹목적인 충성심이 지금의 유영하를 만들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지도자의 눈에는 저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네. 합리적으로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라고 네.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눈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다 보세요. 뭐 저 이정현 대표 그렇죠. 윤창중 대변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 유영하 변호사 그렇죠. 이런 분들이 되게 뭐 이 일도 양단형이에요. 네. 뭐 이렇게
분명하게 맺고 끊는 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사람한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데 장점, 단점을 분리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충성, 이쪽은 아니고 이것만 얘기하는 그쪽을 좋아하게 됐고,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굳이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요, 김광선 변호사님, 조홍천 의원 얘기해 볼게요. 조홍천 의원 선거 나온다니까 바로 유영하 변호사가 그가 선거 나온다면 내가 제일 저격수다. 지금 조홍천 의원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본인이 굉장히 그 어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사명감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그 뭐 주인을 한번 모시면 끝까지 모시는데 이제 저런 용어 자체가 네. 저런 용어를 쓰고 본인이 정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검찰에 계속 있었으면 출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신념의 소유자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나이트클럽 관련된 향응 제공 때문에 네. 옷을 벗었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장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런 충성심이라면. 그렇죠. 웃사람은 근데 굉장히 충성스러운 솔직히 말해서 것 같아요. 저기 검사 조직에서 평판은 어땠어요? 검찰 조직 평판인데 저는 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운데. 얘기 뭐 네. 좀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좀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이나 이제 조직사에서 출세를 하려면 저런 속으로 가진 의리가 아니고 네. 말로 하는 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하는 의리가 그래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이번 주 일요일 날 가족이랄 때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일사람이 나 등산 가는데 뭐 같이 갈 거냐 하면 모든 걸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지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만약에 그 나이트클럽이 됐건 뭐가 됐건 네. 옷을 안 벗고 수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어쩌면 다행이다. 지금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어제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네요. 자, 권식 교수님. 네. 그런데요, 지금 청와대가 못 물러나 조사도 늦게 받겠어 하는 데는 지금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보세요. 여론조사도 돌려보니까 샤이 트럼프 지지층이 있더라. 부끄러워하는. 샤이 박근혜 지지층이 있을 거다. 이런 계산을 한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청와대 측에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를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했을 경우, 대다수 사람들이 차마 마음속은 그러더라도 공개적으로 네. 드러내놓고 지지를 하지 못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개표 전에 모든 언론들, 거의 100% 언론들이 힐러리가 이긴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라든가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막말, 거친 여러 가지 그런 섹스 스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차마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못한다고 했는 그런 숨은 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었던 것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샤이 트럼프와 마찬가지 샤이 박근혜에서 있습니까? 상당수 지지율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촛불 집회에서도 100만이라고 하지만 동원된 인원 빼고 나면 2, 30만 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민심에 대한 역주행이죠. 민심은 민심에 대한- 그런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수남 검찰총장까지도 지금까지 부실 수사, 눈치 보기 수사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런 검찰 입장에서도 네. 이번의 경우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직접 대면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로 민심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후에 있을 특검도 네. 의식했지만 결국은 민심이 검찰의 태도를 지금 바꿔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2년에 네. 이해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그 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보름 전 정도에 사실은 이미 패색이 짙었어요. 이해창 후보가. 네. 제가 그때 이해창 후보 진영을 네. 취재를 했거든요.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창 후보의 열성적인 참모들이 지지층. 뭐라고 네. 했냐면
숨어 있는 5%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네. 했는데 나중에 표를 이렇게 딱 가보니까 숨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숨어있는- 샤이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이른바. 차 이해창은 없었군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똑바로 내가 보셔야겠네요. 보건데 지금 박근혜 후보한테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네. 약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숨어 있는 약간은? 지지층이. 왜 네. 그러냐면 아예 끊는 사람이 있대요. 여론조사 하려고 그러면 뭐 지지한다 아니다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전화를 끊는 네. 이제 무응답층이죠.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5% 지금 지지율 5% 나오는데 거기서 뭐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느냐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헛된 그- 기대일 수 있겠네요. 지난 촛불 집회 네. 이후로 아마 대국민 3차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다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촛불 집회 이후로 오히려 더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되고 또 새누리당의 어떤 친박들이 좀 굉장히 반격을 시작하고 있어요. 뭐 사드 배치도 지금 신속하게 막 속전속결하고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계속 하고 바로 또 가결하고 가서명했지만요. 그다음에 또 LCT도 뭐 막 수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와대 자체가 이제는 네. 여론에 끌려지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취지예요. 자기 시간을 길 가다가 끌면서. 어떻게 될까요? 참 민심을 역